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한동안 11월은 연예인들이 몸조심해야 된다는 괴담이 널리 퍼졌었습니다. 11월에 세상을 떠나거나 사고를 당한 연예인이 많아서 생긴 말인데요. 1995년 듀스 멤버 김성재, 1999년 탤런트 김성찬, 2000년 탤런트 태민영, 2001년 개그맨 양종철, 2014년 탤런트 김자옥 등이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외 클론 강원래의 교통사고, 탤런트 황수정의 불법 투약, 가수 백지영의 비디오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사고가 잇따라 11월에 터졌습니다. 11월에 세상을 떠난 중요 대중 가수들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하순부터 불거진 연예계 사건 사고로 10월 괴담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사실 10월에도 여러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2008년 세상을 떠난 별 중에 별 고 최진실, 2014년 의료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청춘의 우상고 신해철, 아직도 정확한 사인을 알지 못하는 고 김주혁의 교통사고 사건, 그리고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부채로 남아있는 가수 설리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가 10월에 일어났습니다. 2023년 10월은 10월 괴담의 쐐기를 박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9일 톱스타 L씨의 불법약 수사 보도가 발단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톱스타 L씨가 배우 이선균으로 밝혀지면서 연예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선균은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주역이자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을 울린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연 배우입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쌍끌이 흥행에 성공한 몇 안 되는 배우인 그가 투약했다는 사실에 영화계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 이선균의 투약업소가 서울 강남의 상위 1% 회원제 고급 유흥업소이며 20대 여성 종업원의 집에서 함께 투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연기자이기도 한 아내 전혜진, 두 아들을 둔 반듯하고 모범적인 이미지가 산산조각나면서 회생 불가능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광고계가 가장 먼저 손절했고 출연 예정인 드라마 노웨이아웃은 주연 배우를 교체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촬영한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와 행복의 나라는 개봉이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또 이선균의 사건은 그룹 JYJ 출신 배우 박유천, 그룹 빅뱅탑,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 등과 투약 혐의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 3세 황씨, 연습생 출신 한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 컸습니다. 내사자로 한씨의 전 연인이었던 방송인 출신 작곡가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소문이 빠른 연예계 지라시는 돌고 돌았습니다. 이선균의 아내인 배우 전혜진, 배우 유아인 관련 루머를 비롯해 또 다른 내사자가 유명 여자 가수 2명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5일 지드래곤 역시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전해졌고 또 한 번 연예계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 하루하루, 판타스틱 베이비, 뱅뱅뱅, 루저까지 발표하는 곡마다 큰 사랑을 받으며 한류 2세대를 일궜고 음악과 패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당대 최고의 톱스타 지드래곤의 추락에 가요 관계자들과 팬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최근 그의 외모와 말투, 걸음걸이까지 중독자의 그것으로 변했다는 신호가 보였기에 그의 음악적 재능을 아꼈던 수많은 이들이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불법약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선균, 지드래곤이 투약을 한 강남 유흥업소 단골이라는 일부 연예인들의 이름이 지라시 형태로 퍼져나갔고 각종 가짜뉴스가 난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K-팝 스타들, 톱 연예인들, 그리고 유명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팩트와 거짓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사실무근이라고 호소해도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배신의 대중들은 그 어떤 공식 입장도 믿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잇따라 26일 경찰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약을 건넨 의사 B씨를 불법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혐의점을 포착했고 이들에게 공급한 의사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이선균과 지드래곤이 드나들었던 고소득자 대상에
강남 회원제 유흥업소가 범죄 온상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당국이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 혐의자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범죄 온상지인 유흥업소들의 철퇴를 가해 불법약 범죄를 낱낱이 소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불법약 게이트로 불똥 튄 연예인들 명단과 지라시들은 현 시각에도 빠르게 확산되며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 관계자는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덜컹거리는 상황이라며 혹시 소속 연예인 관련 불법약 루머가 퍼지진 않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살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투약 연예인이 터질지 몰라 연예계 자체가 초긴장 상태다라고 귀띔했습니다. 여기에 불법약 사건의 배경이 정계 이슈를 덮기 위한 정부 음모론까지 연이어 제기되면서 대중의 불신의 늪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약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올해 연말도 조용히 넘어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연예인들마저 암울한 소식만 전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불법약 사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10월 괴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펜싱 여제에서 방송인으로 변신한 땅콩 남현희는 성전환 사기꾼인 전청조에게 소가 투자 및 결혼을 약속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다행히 언론 보도 이후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아 채 결별을 통보했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엽기적인 사안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별 의혹, 가짜 재벌 3세, 다수의 사기 전과 등이 알려진 가운데 남현희는 사흘 만에 전청조와 함께 살던 집에서 빠져나와 어머니 집으로 향했고 전청조가 이 집을 찾아와 난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청조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현희에게서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고 남현희는 너무 힘들다라고 주장하며 더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와 관련해 전청조를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하루 뒤인 27일 남현희의 SNS 계정에서는 전청조가 언급된 게시물 대부분이 삭제됐습니다. 남현희는 지난 수개월간 전청조에게 받은 3억 원대 차량, 명품 가방, 주얼리, 헤드폰, 럭셔리, 호텔 데이트 등을 사진으로 남기며 인증을 해왔었는데요. 남현희는 전청조를 조조 또는 쪼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그에게 받은 선물들을 남겨왔습니다. 특히 전청조 씨가 파라다이스 그룹 3세라고 허위 주장을 펼친 가운데 두 사람이 1박 숙박료가 1200만 원에 달하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풀빌라 객실에 실제로 묵었던 흔적 또한 사라져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다만 남현희가 조조라는 이름이 적힌 생일 축하 플라워 액자 앞에서 찍은 사진은 그대로 남아있어 이목을 끕니다. 두 사람의 결별이 공식화된 이후에도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대한 여러 제보와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현희가 운영하던 펜싱 클럽의 학부모들에게 접근해 남현희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벌이는가 하면 남현희 가족에게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다수의 폭로가 쏟아지고 있어 남현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청조 사건뿐만 아니라 남현희 본인의 문제도 이번 사건으로 다시금 재조명 받고 있는데요. 우선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속았다는 입장과 함께 일부 매체와 인터뷰에 나섰지만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가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현희는 자신이 전청조로부터 모든 것을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의 돈은 탐나지 않았다. 저를 너무나 좋아해주고 정말 잘해줬다. 아카데미 사업도 함께 해결해준다고 해주었다. 저는 제 것이 아닌 것에 욕심 안 낸다.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돈도 선수 생활로 번 것으로 충분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현희의 이와 같은 감정 호소를 두고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이와 관계를 맺더라도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 영역인데 아무리 전청조가 위조된 임신 테스트기를 주더라도 이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남현희는 전청조의 재력이 관심이 없었다는 입장을 이별 후에 내놨지만 정작 남현희는 전청조와의 호화 라이프를 과시해왔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대로 남현이는 전청조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자랑해왔습니다. 때문에 이후 남현이가 전청조 손절 의지를 내놓음과 동시에 전청조의 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입장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현이는 자신이 운영 중인 펜싱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이성가해 사건을 무마하고 전청조는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우 오정세는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가 목숨을 잃고 부상당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또한 올해 빌보드 차트 최장 진입 기록을 세우며 중소기업의 신화를 쓴 큐피트의 주역 피프티피프티는 전속계약 분쟁 끝에 결국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연예계지만 2023년 10월은 유독 아플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전 세계가 사랑했던 K 콘텐츠 신화가 괴담의 역습에 무너지는 것 같아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의 마지막이 범죄와 사건 사고로 얼룩진 채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남은 2달간은 좋은 소식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